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장 변수와 연산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선언하기 전에 선언할 때 형을 같이 써줘야 됩니다. 타입을. 그래서 int a는 3.14, float b는 10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a는 정수인데 그렇죠. 인트니까. 그런데 3.14라는 거는 실수죠. 3.1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동으로 3.14가 정수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동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 3.14가 A에 저장이 되는데 A라는 변수는 정수니까 소수점 이제 0.14는 없어지고 소수점은 다 없어지고 정수만 저장이 되게 됩니다. 반올림 되는 게 아니고 소수점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99 이런 값을 넣어도 3이 저장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10이라는 정수를 플로트 변수에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정수이지만 실수로 플로트로 자동으로 형이 변환돼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면 A는 3, B는 10.0 이와 같이 자동으로 형 변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자동 형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세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Math, Korean, English. 세 개가 다 int형이죠. int형 변수가 세 개가 있다. 그래서 Math, Korean, English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int로 sum을 선언했는데 sum은 초기 값이 Math, Korean, English 세 개의 값을 더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블형으로 average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얘는 sum 나누기 3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sum은 정수죠. sum은 정수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고 나누기 3 했을 때 3도 정수죠. 첫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정수 나누기 정수는 결과값이 정수다 이랬으니까 sum 나누기 3 하면 결과값이 93이라는 정수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93이라는 정수가 더블 값에 저장이 되니까 93.0이라고 자동으로 형 변환이 돼서 저장이 되는 거고 그거를 출력하니까 93.0000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수를 정수로 나누면 결과가 정수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실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강제로 형 변환을 시켜줬습니다. 강제로 자동으로 형 변환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형을 변환시켜준다. 이거를 영어로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캐스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나머지는 다 똑같은 코드고요. 여기에 앞에 가로 더블을 써줬죠. 그러면은 가로 더블이 sum을 더블로 바꿔주는 겁니다. sum은 정수인데 얘를 계산한 값이 있겠죠. 계산한 정수값을 더블로 바꿔준 겁니다. 더블로 바꾸어서 그거를 3으로 나누니까 이제는 더블 나누기 정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블 나누기 정수는 더 정밀한 더블 값을 갖게 되고 그 값이 에버리지에 저장이 돼서 실제로 93.66667이라는 정확한 실수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어떤 데이터형을 다른 데이터형으로 일부러 바꿔주겠다, 내가 의도적으로 바꿔주겠다 하면 항상 괄호 안에 int 그리고 뭐 변수 a 이런 식으로 더블 average 더블 썸이죠. sum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를 가로로 캐스팅 해주면 그걸로 데이터 타입이 바뀌게 된다. 그거를 우리가 강제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변수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 할 때 캐릭터형을 많이 써요. 캐릭터형을 많이 쓰는데 그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스키 코드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아스키 코드는 어떻게 생겼냐면 잠깐 뒷페이지를 볼까요? 아스키 코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스키 표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문자 하나를 표현할 때 8비트 한 바이트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이트로 표현하면 256가지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데 8비트 중에서 맨 앞에 있는 비트를 빼고 나머지 7비트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코드, 그게 이제 아스키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스키 코드가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숫자 0은 48번 값을 갖습니다. 48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48이라는 값은 16진수로 30이거든요. 30. 그러니까 30이니까 어떻게 돼요? 0, 1, 이게 3이죠. 그 다음에 뒤에는 0이니까 0, 0, 0, 0 이렇게 생긴 코드. 8비트가 이렇게 생긴 코드. 이게 10진수로 바꾸면 1, 2, 4, 8, 16, 30이죠. 그러니까 32 더하기 16 하면은 48이잖아요. 그래서 10진수로 48, 그리고 16진수로는 3, 이게 3이고 이게 0이니까 30. 이 코드가 0이라는 숫자를 표시하는 코드가 됩니다. 알파벳 A는, 대문자 A는 65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진수로 41이니까 얘는 표현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0100, 이게 4고요. 0001, 이게 이렇게 생긴 8비트가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고, 걔를 캐릭터로, 문자로 읽으면 걔는 A라고 읽는 겁니다. 메모리에는 이렇게 저장되어 있지만 얘는 A라고 읽는 거다. 얘를 숫자로 번역하면 65가 되는 거예요. 이게 65가 된다. 알겠죠? 소문자는 97이라는 값을 갖죠. 그러면 16진수로 61이니까 0110, 그 다음에 0001, 그래서 61, 이 코드가 저장되어 있으면 얘는 소문자 A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스키 테이블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죠. 외울 수는 없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숫자가 0서부터 9까지 코드가 나란히 부여되어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숫자 코드는 48이 0이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대문자 A서부터 Z까지가 나란히 코드가 부여되어 있구나. 그리고 대문자 A는 65구나 라는 정도. 그 다음에 소문자 A서부터 소문자 Z까지가 나란히 코드가 부여되어 있고, 그 코드 값은, A의 코드 값은 97이다.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외우지 못하면 이 아스키 테이블을 찾아보면 되죠. 이게 이제 아스키 테이블입니다. 그러면 아스키 테이블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C 출력을 하는데 %C 더하기 %C는 %C라고 쓰고, 요거는 문자죠. 따옴표 하나 있는 거를 문자라고 했습니다. 2문자, 3문자, 그 다음에 2문자 더하기 5문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문자는 얼마냐면, 아까 우리가 아스키 코드 이 테이블에서 보면 이 문자는 얼마냐면 50입니다. 잠깐만요. 이 문자는 50이죠. 3문자는 51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는 50, 3문자는 51이라는 코드 값을 가지고 있어요. 코드 값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는 50, 그죠? 요 문자, 요 2라는 문자는 50, 3이라는 문자는 51이라는 코드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코드 값을 더하니까 2 더하기 3은 5가 되는 게 아니라 101이라는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101을 %C로 출력하라고 그랬으니까 101 아스키 코드 값에 해당하는 코드를 찍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냐 하면 101은 어디 있습니까? 101은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2라는 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1이라는
2라는 문자를 출력하게 된다. 이 문자 2 더하기 문자 3은 문자 5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알파벳 2가 되는 겁니다. 알파벳 2. 이렇게 출력이 된다. 이거를 이제 주의해야지 됩니다. 그 설명을 여기 해놨습니다. ASCII 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2 더하기 3이 왜 101이 되고 101은 알파벳으로 2를 출력하는지를 이 ASCII 테이블을 봐야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자하고 ASCII 코드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보죠. %C로 하나를 찍었고 %C로 하나를 찍었는데 둘 다 문자 2죠. 다운표가 하나 있으니까. 문자 2는 아까 50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C로 찍으면 그거의 50번 코드에 해당하는 문자, 그거니까 2라고 출력을 하는 거고요. 문자, %C는 문자니까. %D는 10진수로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에 해당하는 50이라는 코드 값을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 %D 한 다음에 2 이렇게 쓰면 20하고 5가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다르고요. 또 반대로 이번에는 50이라는 값을 %C로 찍으면 50 ASCII 코드 값에 해당하는 문자 2를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 10진수로 찍으면 그냥 50이라고 찍는 거죠. 결국 이 2라는 코드가 ASCII 코드로 50이라는 값이라는 거를 ASCII 코드 표를 봐야만 이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캐릭터 A가 있는데 여기는 A라는 문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문자 값은 아까 대문자가 65라는 10진수 값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얘를 %C로 찍으면 대문자 A가 되고, 얘를 %D로 찍으면 65라는 값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연산, 이런 연산입니다. 이런 연산. 자, 이런 연산을 한번 볼까요? 자, A는 A 플러스 3. 이게 사실은 수학에서는 말이 안 되죠. A는 A 플러스 3. A와 A 플러스 3이 같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습니까? 5를 A에다 집어넣어,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자, 얘는 뭐예요? A에다가 3을 더한 값. 그럼 이제 5에다가 3을 더했으니까 8이 되죠. 8을 A에다 집어넣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였는데 요 A는 A 플러스 3 했더니 8이 됐다. A가 8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는 A 플러스 3 이런 형태의 그 프로그램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복합연산자라는 걸 만들었어요. 복합연산자. 복합연산자는 뭐냐면 A는 A 플러스 3이라고 쓰는 대신에 A에 3을 더해 라고 A 플러스 이퀄 3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은 의미가 되거든요. 이거를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하고, 정수의 경우에는 5개의 연산자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각각을 다 복합 대입 연산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띄었으면 안 됩니다. 이 복합 대입 연산자는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 곱하기 이퀄, 나누기 이퀄, 나머지 이퀄, 이게 하나의 연산자처럼 연결돼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연산자가 증감 연산자입니다. 자, A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A가 처음에 5였는데 A 플러스 플러스 하면 A는 2를 더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A가 하나 증가했어. 그래서 A는 이제 6이 된 거죠. A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A는 하나 마이너스가 됐어. 감소가 됐어.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증감 연산자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 언어가 하나 증가됐어. 그래서 C 플러스 플러스가 된 거죠. C 언어가 발전해서 C 플러스 플러스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플러스라는 건 C나 C 플러스 플러스 언어에서 1을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S는 증감 연산자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다 같은 거죠. 이 네 개의 문장은 다 같습니다. 이렇게 A는 A에다 하나를 더해줘 하는 거하고 A 플러스 이퀄 2를 하는 복합 대입 연산자하고 A 플러스 플러스 하는 거하고 플러스 플러스 A 하는 거하고 다 증가 연산자를 써서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다 같이 A의 값이 1 증가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증감 연산자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플러스 플러스 A라고 쓸 수도 있고 A 플러스 플러스라고 쓸 수도 있어요. 둘 다 A를 증가시켜 주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B는 플러스 플러스 A 하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있으니까 A 값을 하나 증가시켜 하는 거는 맞는데 증가시킨 다음에 B에 넣어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B는 A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A가 하나 증가되는 건 맞는데 A 값을 먼저 B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시켜줘 이런 뜻이 됩니다. 두 개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냥 플러스 플러스 A라고 쓰거나 A 플러스 플러스라고 쓰는 거는 똑같이 결과가 A가 하나 증가하는 걸로 끝나지만 이렇게 대입을 시켜줬을 때는 A를 증가시켜서 B에 넣어줄 거냐 A를 넣어주고 나서 A를 증가시킬 거냐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대입 연산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입 연산자 이퀄이죠. 이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복합 대입 연산자하고 같이 이퀄이 있는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증가하는 연산자 감소하는 연산자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었다. 이거를 이제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의 값을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라고도 하고 또 교과서에 따라서는 서로의 관계를 구분 짓는 거기 때문에 관계 연산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관계 연산자. 자, 그래서 비교 연산자 또는 관계 연산자는 6개예요. 이거는 사실은 C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도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같다, equal, 같지 않다, not equal. 그 다음에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6개죠. 이 6개의 연산자가 관계연산자 또는 비교연산자인데 관계연산자의 결과값은 참 아니면 거짓이다. 참 아니면 거짓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연산자는 두 개의 변수 또는 두 개의 값이 같은지 다른지 큰지 작은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사용을 하고요. 결과값은 참 아니면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참과 거짓은 C 언어에서는 참을 1이라고 하고 거짓을 0이라고 해요. 참은 1, 거짓은 0으로 출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연산자를 해보면요. 비교연산자 프로그램을 해보면 A가 30, B가 50이에요. 그런데 A가 B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A가 B보다 크냐요? 안 크죠. 그러니까 P는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나요? 작죠. 참이니까 Q는 1이 되는 거고요. 참. 그 다음에 이거 되게 헷갈리죠. R은 A and B. A와 B가 같으냐? 안 같죠. 다르니까 거짓 0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하는 결과를 보면 0, 1, 0이라고 출력을 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비교 연산자나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논리 연산자도 가지고 있는데 그 논리 연산자의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연산자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and, or와 not 세 가지고요. C 언어에서는 and를 요 ampersand 두 개를 나란히 쓴 거를 and라고 하고요. 요 버티컬 바, 이 버티컬 바가 어디 있냐면 그 키보드의 엔터 위에 있는 겁니다. 엔터 위에 있는 거, 이 버티컬 바 두 개를 쓰는 거를 이게 오와, 이게 and, 오와, not 이렇게 세 가지가 논리 연산자고, 논리 연산자도 결과는 전부 참 아니면 거짓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주의해야 되는 게 and라는 것은 논리 연산자인데요. 나중에 그냥 and만 있는 연산자가 또 있어요. 요 연산자는 보통 이제 우리가 비트 연산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주소 연산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and라는 연산자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버티컬 바 두 개를 쓰는 걸 오화 연산자라고 하는데, 오화라는 하나만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비트 연산자에 비트 오화를 쓸 때도 비트 연산을 합니다. not이라는 게 있는데, not 이건 논리 연산자고, 이렇게 틸드 표시한 거, 물결 표시한 게 이건 비트로 비트 연산자에서 not입니다. 나중에 비트 연산자는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있는 거랑 두 개가 있는 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자, A가 3일 때, A가 1보다 크죠? 이건 참입니다. 참. 그 다음에 AND, A가 10보다 작으냐? 작죠. 이것도 참이에요. 참, AND 참이니까 결과값도 참이죠. 그래서 1이라고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A가 3인가요? 3이죠. 얘는 참이고, A가 7인가요? 아니죠. 거짓이죠. 그런데 참, 오와 거짓이니까 얘도 참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니까. 그 다음에 not q. q는 참인데 결과값이 참인데 걔에 not을 붙였으니까 r은 거짓이 되죠. r은 제로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연산자들이 서로 합쳐져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연산자가 합쳐져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걸 따집니다. 연산자 우선순위. 어떤 연산자를 먼저 할 거냐 이거죠. 가장 쉬운 예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칙 연산에서 더하기와 곱하기와 나누기는 어떤 게 더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은가요? 더하기보다 곱하기나 나누기가 더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죠. 그거를 여기에서 찾아보면, 연산자 우선순위 표에서 찾아보면 곱셈과 나눗셈을 하는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요 세 개가 순위가 3번 순위입니다. 3번 순위.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덧셈 뺄셈 하는 더하기 빼기는 4번 순위예요. 곱하기, 나누기가 더 우선순위가 높죠. 우선순위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결합 순서가 좌에서 우로 되어 있죠. 좌에서 우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 이 곱셈과 이 나눗셈 중에서 두 개가 다 우선순위 3번으로 같아요. 우선순위가. 그러면 어떤 걸 먼저 결합을 하느냐? 이 결합 순서가 좌에서 우니까 얘가 먼저 계산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와 얘가 계산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이 좌에서 우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이제 더하기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연산자예요. 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는 어디 있습니까? 대입 연산자 여기 있잖아요. 단순 대입 14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죠. 연산자. 대입 연산자 단순 대입이든 복합 대입이든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일 마지막에 이게 이렇게 값이 전달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가끔가다 쓰는 표현 중에 A = B = C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A가 1이고 B가 2이고 C가 3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럴 때 A는 B는 C라는 문장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되냐면 이 콜이 여기에 단순 대입인데 얘는 우에서 좌로 되어 있어요. 결합 순서가.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앞에 있는 이 콜하고 뒤에 있는 이 콜 중에서 이게 먼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는 C 이게 먼저 되니까 C의 값이 B에 전달이 돼요. 그래서 B가 3이 되고 그 값이 또 A에 전달이 되니까 A도 3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를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연산자 우선순위는 이제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뭐 그렇게 아주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면 이 연산자 우선순위 표를 봐야지 됩니다. 그리고도 잘 모르겠다. 아니면 연산자 우선순위 표를 지금 찾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괄호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 우선순위가 헷갈리면 괄호를 써주면 괄호가 먼저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수식 계산할 때 2 더하기 3 곱하기 5 이런 거 할 때 그죠? 다시 한번 2 더하기 3 곱하기 5 이런 계산할 때 그냥 놔두면 3 곱하기 5 먼저 해서 15에다 2를 더하니까 17이 되잖아요. 이럴 때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괄호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5 곱하기 5가 돼서 25가 되는 것처럼 연산자 우선순위가 헷갈릴 경우에는 괄호를 써서 처리를 한다. 자, 여기까지 연산자 우선순위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예제로 몇 가지가 나오죠. A 이퀄 1 더하기 5 이퀄 2 곱하기 3 and 2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연산자 우선순위가 어떤 게 먼저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1 더하기 5가 먼저 되고 2 곱하기 3이 또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 작다가 계산이 돼서 최종적으로 A는 1이 된다. 이런 값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변수와 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가 끝났는데 우리가 이 장을 공부할 때는 특별히 같이 프로그램을 하진 않았어요. 이 프로그램을 하진 않았던 이유가 프로그램이 너무 이제 간단하니까 굳이 프로그램을 안 해도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하지 않고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값이 얼마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익히면 좋겠습니다.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늘 공부한 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변수는 형 변환을 할 수 있는데 자동으로 형 변환을 할 수도 있고 강제로 형 변환을 할 수 있다. 강제로 형 변환하는 걸 우리가 캐스팅 한다고 했죠. 캐스팅. 그래서 예를 들면 인트형으로 강제로 변환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형 변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캐릭터형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야? 캐릭터형은 코드 값을 갖는다. 그래서 캐릭터 A라는 값은 문자로 %C로 찍으면 A라고 찍지만 %D 숫자로 찍으면 A의 ASCII 코드 값, ASCII 코드 값인 97일 거예요. 97이라고 찍는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교하면 어때요? A라는 문자와 B라는 문자가 어느 게 더 크죠? B가 더 큽니다. A는 97, B는 98이니까. 그렇죠? ASCII 코드 테이블에서.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어느 게 더 크죠? 소문자 A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ASCII 코드의 뒤쪽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해해야지 되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또 잘못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요. ASCII 코드 테이블 한번 볼게요. 자, ASCII 코드 테이블 보면 자 보세요.
저 소문자 A가 97, 대문자 A는 65. 소문자 A가 더 크죠? 소문자 A와 대문자 A를 비교하면 소문자 A가 더 크다. 그 다음에 이제 A와 B, C, D 이렇게 쭉 나란히 돼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알파벳 큰 게 더 큰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돼요. 아스키 코드 값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아스키 코드의 특징 중에서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연산자, 대입 연산자가 있고 복합 대입 연산자가 있었다. 그래서 A는 A 플러스 1 하는 거 하고 A 플러스 이퀄 1 하고 같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A는 A 플러스 B 하는 거 하고 A 플러스 이퀄 B 하는 것도 같은 얘기죠. 복합 연산자니까. 그 다음에 진감 연산자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비교 연산자는 두 개의 관계를 비교하는 거니까 6개가 있다 그랬죠. 같다, 같지 않다. 그 다음에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6개. 논리 연산자 3개가 있다 그랬죠. and, or와 not,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장 변수와 연산자에 대한 공부가 끝났고요.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그 워크시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실제로 풀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아주 기초적인 과정은 끝났고요. 이제서부터는 조금 중요한 문법들을 공부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서부터 조금 더 신경 써야지 되는 시간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